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볼게요. 이게 아마 마지막 썰이 될 것 같고, 요거 최대한 잘 마무리 짓고, 오늘 방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대막에 전했습니다. 했어요. 자, 가방끈. 우리가 살면서 있잖아요. 가방끈 정말 중요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사실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학력이죠. 소위 가방끈이라고 일컫는. 특히 부모님이나 기성세대분들이 이 가방끈이 중요하다고 저희들한테 많이 세뇌시켰습니다. 맞죠? 저희 부모님들 항상 얘기했던 게 대학교 안 나면 무시받는다. 남자 대학 나와야 된다. 나 봐라. 대학교 안 나와서 이 모양 이 꼴을 살고 있지 않냐. 그리고 선생님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너희도 공부 안 하면 공장에서 시커먼 때만치를 일한다. 너희들 장난하는데 대학교 간 사람하고 안 사람하고 확 벌어진다. 적어도 사람같이 살려면 대학교 가야 된다.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이거 저만 들은 건 아니겠죠? 여러분도 들었을 겁니다. 근데 막상 그렇게 얘기 듣고 사회에 나와보니까 어떻습니까? 사회에 나와보니까 어때요? 어른이 돼서 사회에 나와보니까 이 말이 맞습니까? 가방끈이 중요하다. 대학 나와야 된다. 무조건 틀린 말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100%는 안 맞습니다. 반도 안 맞는 것 같아, 사실. 그래서 오히려 이 잘못된 가방끈 때문에 인생이 잘못된다거나 여기에 시간과 돈을 많이 낭비한 사례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고 있죠. 아니요. 우리는 정말 묻고 싶은 게, 아니, 부모님, 선생님, 대학교 졸업하면 된다면서요. 대학교 나오라면서 가방끈이 중요하다면서요. 근데 그렇게 해서 대학교 나왔더니 지금 놀고 있는데요.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 자리 못 잡았는데요. 학자금 대시 계속 나오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물론 정말 좋은 거 있어요. 뭐 의대라든지 공대 좋죠, 이런 데는. 근데 의대 공대를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의대 아무나 갑니까? 아무나 갈 수 없잖아요. 뭐 한양대학교 뭐 기계공학과 아무나 갑니까? 아무나 못 가죠. 갈 수 있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점점 이 긴 가방끈이 족쇄가 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가방끈 때문에 이러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왜 가방끈이 기기만 하면 아무 쓸모 없고 그냥 발목에 차는 족쇄가 돼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지 그것부터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사회에 나와보니 알겠다. 가방끈을 살려서 일하는 사람들이 몇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사람도 많이 안 계신데, 우리 많이 안 계실 때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대학교 아마 나오신 분들 많을 거예요. 대학교 전공을 살리고 있다.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직종이 있는데 이 대학교 전공으로 들어간 곳이다. 그래서 난 대학교 전공에 감사한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전 제부터 얘기할까요? 전 대학교 전공 전혀 못 살렸습니다. 단 땡전 하프도 못 살렸어요. 일단 저는 못 살렸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탄도아님 빼고 얘기는 탄도아님 고전이니까 빼고 나머지 사람들 현재 기준으로 과거 말고 현재 과거에 살렸다가 지금 안 살린다가 아니라면 현재 2021년 7월 7일 현재 살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나는 지금 살리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거의 없을 거예요. 찾기 힘들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 대학교 전공을 살려가지고 거기에 맞는 직업을 갖추는 사람들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까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앞으로 그렇게 대학교 어떻게 나왔는데 전공 못 살리고 값어치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더 늘어나지 않겠어요? 더.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방끈을 살려서 일하는 사람들이 몇 없다는 사실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다수는 가방끈을 못 살린다는 거야. 대학교 전공 못 살린다는 거야. 그 비싼 돈 내가지고. 왜 못 살리겠습니까? 왜 못 살리냐? 가방끈을 살릴 만한 곳이 살릴 만한 분야와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감이 됩니까? 자, 대학교를 갔으면 대학교 전공을 살릴 만한 직업, 예를 들어서 4년제 나왔으면 4년 대졸 공채가 있어야 되잖아요. 대졸자는 많은데 어떻게 됩니까? 대졸자는 많은데 막상 그 대졸을 걷어갈 만한 기업들의 채용 공고는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들거나 심지어는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없어진 거 많이 생기죠? 앞으로도 없어질까요? 새로 생길까요? 여러분들은 없어질 거라 생각하십니까? 더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4년제? 그러니까 4년 대졸을 뽑는 직업이 점점 더 없어지지 않을까요? 점점 더 좁아지지 않을까요? 왜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시면 메가스터디 손은준 회장님이 학부모님도 앉혀놓고 미래 교육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연설하신 게 있습니다. 강연하신 게 있거든요. 그분이 어떤 말씀하셨냐면 유튜브에 보면 있습니다. 어떤 말씀하셨는지 저는 그거 정독을 했는데 대학교는 이제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의대는 그나마 낫지만 그 외의 학과와 학문은 없어지거나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많은 대학교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다. 제가 한 말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젊은 사람들은 대학교 가방끈으로는 못 먹고 살고 자기가 가진 기술과 테크닉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세상이 올 것이다. 지금 이미 왔다.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지 않냐? 유튜브로 100만 조회수, 10만 조회수 하는 사람들 가방끈이 기냐? 아니다. 각자가 가진 컨텐츠와 재능을 잘 살려서 오히려 서울대, 영문에 나온 사람보다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부를 창출하고 있다.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방끈보다 앞으로 IT 기술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재능을 가진 사람들의 입지가 점점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 서울의 코딩 학원에서 가르치는 사람들 한 달에 2천만 원씩 받는다. 근데 그 사람들 다 고졸이다. 고졸인데 코딩을 가르치면서 매달 월급으로 2천만 원 이상을 돈을 받는다. 물론 그게 극히 일부의 얘기겠죠. 극히 일부. 유튜브 100만 구독자도 정말 극히 일부의 얘기죠.
근데 그게 아예 현실이 없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점점 대학교는 들어가기 쉬워지는데 이 대학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파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없지만 앞으로는 더 없어질 가능성이 크죠. 자, 가방끈, 개나 소나 다 가지고 있는 게 가방끈인데, 여러분 개나 소나 다 가지고 있는 게 가방끈이에요. 아니, 가방끈이라는 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시대는 왜 가방끈이 중요했는지 아십니까? 부모님 시대 때는 왜 저희 때는 가방끈이 형편없는데 왜 부모님 시대 때는 가방끈이 중요했는지 아세요? 부모님 시대 때는 여러분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이제 대학 입시했을 때는 대학 진학률이 20%입니다. 20%. 20%. 부모님 시대 때는요. 지방대 가면 수재소에서 들었습니다. 지방대. 대구로 치면 영대 계대 갔으면 똘똘하다, 영재다. 지역 인재다 이런 소리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대 계대 간다고 이거 아십니까? 얼마나 공부 안 해서 거기 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학교 무시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당시 부모님 할 때 지방대도 나름 입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대졸자들이 귀했습니다. 귀했어요. 예, 전문대만 가도 공부 잘했고. 그래서 여러분 지방대 나와도 대기업 골라서 갔습니다. 대기업. 영대 정도 나와도 삼성전자는 그냥 들어갔어요. LG도 그냥 들어갔어. 여러분 지금 그냥 들어갑니까? 그냥 못 들어가요. 정말 악바리처럼 이것저것 다 준비해서 정말 제대로 준비해서 들어갈까 말까 합니다. 왜냐? 나만 대졸자가 아니거든요. 대학교 졸업장 가지고 있는 사람 너무 많거든. 졸업장만 가지고 있습니까? 뭐 토익 자격증, 쌍기사, 대외 경력, 뭐 아니면 뭐 공모전 입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이게. 그 많은데 거기서 우열을 가지기가 더 힘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여러분 공무원 학원 가잖아요. 공무원 학원. 공무원 이제 수험 학원 가면 웃긴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은 학력 제한이 없습니다. 학력 제한이 아예 없어요. 공무원 원래부터 학력 제한이 좀 넓었습니다. 원래는 고졸 이상 학력을 이제 제한을 걸었는데 그게 이제 바뀌었죠. 제한 없으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도 시험 볼 수 있어요. 학력이 없는 사람도 시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막상 공무원 시험 합격한 사람들의 80% 이상은 대졸자입니다. 대학교 물을 먹은 사람이에요. 아니 제한 없다고 얘기해놓고 막상 합격자들의 프로필을 보면 고졸 이하의 학력을 찾기 힘듭니다. 거의 없습니다. 일례로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대구청 2010년 2011년 2차 그 경찰 공무원 대구청에 대구지방경찰청에 필기 합격했을 때 그때 합격자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눴어요. 한 10대 명 얘기를 나눴는데 나만 전문대졸이고 다 대졸자입니다. 뻥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내 주변에 공무원 합격, 경찰 공무원 합격, 1회 합격한 사람들 다 4년제 졸업했어요. 4년제 중퇴했다가 아니면 재학 중에 합격했다가. 아니 공무원 학력 제한 없다면서요. 어차피 저 사람들 뭐 대학교 졸업하고 뭐 석사 나오고 전문대 졸업하고 간에 들어가면 다 말단 9급 상호봉 아닙니까? 졸업장 가지고 있다고 월급 더 올려주는 것도 아닌데. 맞아요. 그런데 막상 합격하는 사람들 현실은 그렇다니까. 이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공무원 합격자. 여기 보면
통상 9급 합격자의 경우 인서울 4년제 하위권대와 지거국 출신이 대부분이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게 현실에 보면. 자, 비선호 직렬이 경찰, 소방, 군인, 교정직이나 지방직까지 감안하면 일반 지방 국립대 및 일반 지방 사립대 출신의 비중도 의외로 높은 편이다. 반면 전문대학이나 고대 출신은 정말 거의 없다. 대학교를 졸업해놓고 멀쩡한 대학교를 졸업해놓고 공무원 시험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물론 물론 아무래도 대학교 물을 먹은 사람이 공부 머리가 더 뛰어나니까 학교 가능성이 더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대학교를 졸업해서 그걸 못 써먹으니까 이제 공무원 시험 들어오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가방끈 대학교 졸업해서 가방끈 전혀 못 살리면 시간과 돈 다 날리고 학자금 대출에 족쇄에서 해방되지 못한다.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4번에 해당 사항에 잡히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일단 뭐 졸업하면 이거 갚아야 되죠. 학자금 대출. 졸업하면 생각보다 학자금 대출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무시 못합니다. 학자금 대출이 대학교에 등록금을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대학교 생활하는 생활비 대출해 줘요. 예를 들어서 뭐 방세라든지 아니면 뭐 책값이라든지 식비 같은 거 이런 거 대출 받습니다. 등록금 대출 받아도 나중에 갚아야 될 돈이 많은데 생활비 대출을 받잖아요. 그럼 나중에 정말 어마어마해집니다. 이게. 제가 뉴스를 보니까 1인당 갚아야 될 학자금 빚이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니 대학교를 졸업한 것 뿐인데 빚이 2,500만 원 있는 거예요. 근데 당장 취업이 안 되잖아. 취업이 안 되는데 갚아야 되는데 못 갚죠. 그 자꾸 이자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갚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못 갚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못 갚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어떻게 취업을 해야 월급 받아가지고 갚게 하겠죠. 막상 취업한다 하더라도 저 대출값 갚으려고 하면 2, 3년 동안 돈 못 모아요. 그러니까 밑 빠진 도 이불 붓깁니다. 밑 빠진 독에. 아니 그래도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그 전공 살려가 취업이라도 했으면 물론 그 돈이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그 돈 빼가지고 학자금 대출 갚아나면 그나마 그 사람도 다행이에요. 그 사람도 그나마 인생이 풀린 거야.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가까스 대학 졸업을 했는데 전공 못 살리고 취업 안 되고 취업 공백이 늘어나고 학자금 대출 갚으려고 자꾸 한국 자격증에 계속 전화 오고 단 한 번도 갚은 적 없고 이자는 계속 쌓이고 이래봐요. 사람 미치지 않겠습니까? 돌리지 않겠어요? 뭐 일이래야 돈을 갚지. 일해도 내 돈이 아니야 이거. 다 갚기 전까지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대한민국에. 자, 그 5번째는 막상 가방끈만 길게 잡아서 못 살리면 이도 저도 아닌 신세가 됩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아까 다시 끄집어내야 되는데 뭐냐면 자, 석사 졸업했는데 연구원 취업 못하면 자, 학사절 뽑는 공채에 지원해도 불합격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석사 나오는 이유가 보통은 이 연구 쪽 R&D 쪽 많이 가려고. 왜냐면 석사 같은 경우 연구원 같은 게 보통 중견기업 넘어가면 석사 이상부터 받거든요. 그래서 연구원 들어가면 좋아요. 연구원 들어가면 오래 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막상 연구원 티오가 별로 안 나요. 지금 석사 지금 단계 밟으시는 분들이 지금 머리가 아픈 게 뭐냐면 지금 제조업 많이 힘드니까 연구원 티오도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거 하나 믿고 있는데 연구원 못 들어가면 이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석사 졸업하면 대졸공채에서 안 받아줍니다. 대졸공채. 왜냐하면 일단 나이도 찼고요. 그리고 석사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기업에서. 석사 출신이 대기업 학사 지원해서 붙는 사례가 드뭅니다. 드물어요. 자, 그리고 대학교 학사 졸업자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어떻게 돼요? 중견기업, 대기업 생산시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요즘에 여기에 대해서 좀 그 딜레마에 빠지신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 4년 전 나온 사람들도 중견기업, 대기업 생산직 관심 높아요. 엄청 관심 높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이런 고민 사연도 왔습니다. 못 믿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대학교 자동차공학과, 네, 국민대학교 자동차공학과 유명합니다, 여러분. 전국에서 자동차 공학계통에서는 전국에서 넘버 2입니다. 넘버 1이 한양대고 한양대 다음이에요. 국민대 자동차공학과에서 1학년인가 2학년 하고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뜬금없이 대기업 생산직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대기업 생산직 돈 많이 주니까 많이 뽑아오면 준다면 하고 싶다. 좀 안 되겠습니까? 방법 없나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렸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차라리 여기서 열심히 공부해서 엔지니어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고, 엔지니어 같은 훨씬 더 낫다고 해가지고 제가 설득해서 돌려보냈었거든요. 그리고 그분 말고도 한 번 더 있었어요. 예전에 저 금호공대 그 신소재공학 학점 4.2, 그분도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학교 때려치우고 폴리텍 가가지고 자격증 따면 대기업 생산직 갈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도 그분도 말렸거든요.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아니 웬만하면 낮에 일하는 게 낫지 뭐 교대 근무 좋다고 하겠냐고. 엔지니어 가는 게 훨씬 더 낫다. 주간 근무하는. 생산직도 대기업 생산직 가더라도 교대 근무하는 게 쉽지가 않다. 다소 반복적인 거. 아니 왜 좋은 학교 전공 놔두고 학점도 잘 받아놓고 왜 생산직 가려고 하냐. 대기업 생산직 간다고 다 적응하는 거 아니다. 막상 나이 차서 나와버리면 어떡할 거냐. 이건 뭐 경력도 안 되는데 기술 인정도 못 받는데. 그래서 돌려보냈습니다. 내가 그거 보면 느낀 게 있어. 두 가지 사례 보면서 생각보다 4년제 친구들이 대기업 생산직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는구나. 근데 가지면 뭐합니까?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못 들어가도록 막아놨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막아놨냐 하면 그 자격 요건에 보시면 보절 또는 초대절.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전문대절. 이렇게 딱 못 박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하지 말라는 거죠. 4년제는 너희는 하지마. 석사도 하지마. 박사도 하지마. 아예 그냥 처음부터 꿈도 꾸지마. 여러분 거의 모든 기업이 다 이렇게 막아놨어. 모든 기업이. 제가 이 포스코 말고는 다 해당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대기업 생산직 보면 요거 한번 보세요. 자기 조건을 보시면 요거 딱 적혀 있습니다.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꿈도 꾸지마. 너희들은 들어올 생각도 하지마. 그래서 요즘에 그 대졸자들도 생산직 좀 지원하게 좀 해달라, 풀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못 들어가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풀어줄 생각이 없어요. 많은 기업에서.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중견기업만 가더라도 노조가 있어요. 노조. 그 노조 나온 사람들이
고졸 또는 전문대졸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근데 4년제 출신들이 취업 안 된다고 막 받아달라고 하면 받아주겠어요? 노조 사람들이? 노조원들이 받아줄까? 만약에 현대자동차에서 4년제 친구들 취업 안 된다고 좀 넣어주시면 안 됩니까? 하면 받아주겠어요? 빠꾸 시키지 않겠습니까? 미쳤냐? 니들 여기 왜야? 너희들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만져야 되지. 여기 왜 오냐고. 돌아가. 너희들이 있을 곳이 아니야. 그리고 너희들 4년제 가겠다 이유가 뭐야? 편한 가기 위해서 건 거잖아. 고생 안 하려고 온 거잖아. 근데 왜 고생하는 여기 와가지고 일하려고 그래? 너희들 가야 할 자리가 있잖아. 그쪽으로 가. 이쪽으로 쳐다도 보지 마. 이렇게 딱 끊는 거예요. 뭐 실제로 이렇게 끊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노조원들이 반대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모르겠어요. 현재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항상 생산직에서 항상 이제 쟁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4년제절도 뽑아주냐 안 뽑아주냐. 예, 문제가 이걸로 이제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아직까지는 4년제가 비집고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는 사무직만 해라. 현장 우리가 할게.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냥 그거죠. 언간생심이죠. 그냥 구경만 하는 거죠. 그냥 그림의 떡이죠.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뭐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많이 뽑는다. 그냥 구경만 넣어놓고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냥 아 넣고 싶은데 못 넣는구나.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4년제 출신은 안 뽑아주니까 일부러 서류에서 대학 졸업을 안 넣는 거예요. 고졸로 넣는 거야. 고졸로 넣어서 들어갔다가 나중에 4년제인 거 발각돼가지고 퇴사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어떻게 서류 통과만 해가지고 면접까지 보면 어차피 내 붙었으니까 그때 가서 설령 걸린다 하더라도 빼도 박도 못하겠지. 근데 걸렸어요. 걸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바로 해고.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냥 어설픈 대학교 나가 졸업증 따가지고 내 진짜 여기 대학교 왜 나왔을까? 차라리 그냥 전문대 가가 자기 집 따가지고 생산직 그냥 비벼볼 걸. 아유, 내 대학교 뭐 좋은 대학교도 아니고 야, 무슨 정신이 들어가지고 그때 대학교 갔을까? 그때 선생님 말 믿지 말걸. 지도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조건 4년제 가라 해가지고 뭣도 뭐 4년제 갔다. 이게 뭐야 도대체? 이렇게 후회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이런 케이스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방끈이라는 게 아직까지는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것도 잘 알아보고 확실하게 내가 이 가방끈으로 이 취업 분야에서 확실하게 써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써먹을 수 있어도 굉장히 단단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스펙이나 학점. 그게 아니라면 이 가방끈은 나의 발목을 옥죄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어디 가지 못하도록, 다른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족쇄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학교도 정말 신중히 가라.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대학교를 가더라도 꼼꼼히 따져보고 이쪽으로 취업이 될지 안 될지, 그리고 대학교를 간 사람들은 열심히 해야 되죠. 그냥 졸업장만 따고 나와야지. 이런 생각으로 갈 거면 다시 한번 대학 생활을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